안녕하세요. 자, 오늘 형법 문제는요. 우리 친구 중에 아이디 J5 조조인가 보죠? 조조 학생이 부진정 결과주권의 죄수 문제 좀 부탁한다고 해서 그 관련된 기출문제 21년에 경찰 특공대에 나온 문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결과주권범위죠.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해서 사망에 일간 경우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그랬는데, 이런 원래 결과주가중법이라는 것은 이런 경우죠. 어떤 고의를 가지고 범죄를 실행을 했는데 그 실행한 결과가 나는 이제 고의가 나는 현주건조물 방화 뭐 이런 죄만 하나, 요 죄의 고의를 가지고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결과가 이거 외에 추가로 결과가 하나 더 발생해버린 거죠. 이건 과실이죠, 과실.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는 결과적 가중범위라고 해가지고 이 과실 부분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처벌하는 게 결과적 가중범위죠.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 범죄인 고의범죄와 이 결과인 과실이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런 범죄는 고의범죄에다가 과실을 치자를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치상 이렇게 하죠, 보통. 이렇게 처벌하는 게 결과적 가중법입니다. 그래서 원래 결과적 가중법은 이 결과가, 이 중한 결과가 과실로 했을 때 이걸 처벌하는 게 원래 결과적 가중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법이라는 게 있죠. 똑같이 고의를 하고 실행을 저지르고요, 결과를 했을 때 이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중한 결과가 실수로 발생해야 결과적 가중법, 원래 결과적 가중법인데, 얘는 이 고의 외에 별도의 고의가 하나 더 있죠. 이렇게 하나가 죄가 더 있습니다. A라는 죄 말고 B라는 고의가 더 있어요. 그래서 더 했어요. 그리고 B라는 고의가 더 발생을 했어요. 이렇게. B라는 결과가. 그럼 이런 경우는 원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A와 B라는 죄가 별도로 처벌이 됩니다. 이렇게 A라는 죄 하나, B라는 죄 하나 이렇게 따로 가는 게 원래 원칙인데, 우리 대법원이 요거를 A라는 죄에다가 이 결과를 결과적 가중범의 형태로 이렇게 붙여버리죠. 이렇게 붙여서 처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기본 범죄도 고의고요. 이 기본 범죄도 고의고 결과도 고의잖아요. 우리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 범죄는 고의고 결과는 과실로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고의거든요. 그럼 고의고 고의인 거를 이렇게 마치 고의 과실인 것처럼 결과적 가중범의 형태로 처벌한다고 해서 이거를 진짜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라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죠. 기본 범죄도 고의고 결과도 고의로 했을 때 이제 이걸 처벌하는 게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인데, 지금 우리 사례 같은 경우죠. 이 사례 같은 경우가 자 보시면은 살해할 목적이 있었죠. 자, 고의는 살해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릅니다. 그럼 현주 건조물 방화의 고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했고 결과가 발생을 했는데 현주 건조물 방화라는 결과와 사람이 죽었다는 사망이라는 결과가 똑같이 발생했는데 이건 고의죠. 일부러 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현주 건조물 방화죄, 살인죄 이게 따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걸 우리 법원은 합쳐서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의 형태로 해가지고 마치 이게 실수로 한 것처럼 요거를 고의를 여기다 넣어버리죠.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죄로 처벌합니다. 이걸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이 고의범을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살인죄하고 현주건조물 방화를 같이 했을 때 현주건조물 방화 살인죄라는 게 있으면 좋은데 현주건조물 방화 살인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현주건조물 방화죄가 없으면 이렇게 따로따로 처벌하는 결과가 생기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불을 지르고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이렇게 처벌하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이렇게 처벌하잖아요.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죄로 이렇게 실수로 죽이면, 이게 실수일 때는 이렇게 처벌하는데 고의일 때는 따로따로 처벌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형이 더 세다는 거죠. 고의로 사람을 죽여서 처벌받는 것보다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하는 게 형이 더 세다 보니까 이거보다 이게 형이 더 세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의로 한 놈이 실수로 한 사람보다 형을 적게 받으면 안 되니까 얘도 이렇게 처벌하자는 거죠. 이렇게 처벌해가지고 형을 좀 세게 처벌하자는 게 우리 대법원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살해의 고의가 있겠지만 마치 실수로 죽인 것처럼
그냥 이걸로 처벌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형이 세니까. 이 형이 세니까. 이 형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 부진정 결과적 가정을 만들었죠.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이제 이번에 봅니다. 현주 건조물의 방화에서 기수에 이른 후에 이 건조물에서 빠져나오는 자를 가로막았다. 자, 요거는 아까 우리 결과적 가중법은요. 사람을 내가 죽일 때 죽이기 위해서 불을 지른 겁니다. 근데 요거는 방화를 일단 했고요. 기수가 됐고 그 후에 별도로 나오는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럼 방화와 살인죄가 별개로 이루어졌어요. 별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두 개는 합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방화죄, 현주건조물 방화죄 하나, 살인죄 하나. 이건 따로 돼야지 이렇게 못 합쳐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로 아까 합치려면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죽이기 위해서 방화를 했을 때는 이게 가능한 거지. 방화했고 그 후에 별도의 고의에 의해서 다시 죽이려고 했다고 그러면 이건 별도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합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가 성립이 되는 게 아니고요. 죽이려고 불을 질렀을 때만 여기 현주건조물 방화치사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또 뭐가 문제냐면 이번엔 재물을 강취하는 살해할 목적입니다. 그럼 아까 우리 자 고의에서 실행을 해가지고 결과가 발생을 했을 때요. 내가 현주 건조물의 방화를 할 고의를 가지고 실제로 현주 건조물의 방화를 했고요. 이 경우에 살해의 고의, 살인의 고의를 갖고 했고 사람이 죽었어도 이걸 합쳐가지고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로 처벌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처벌하는 이유는 이렇게 따로 처벌하는 것보다 이게 더 형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자 지금 우리 사례는요. 현주 건조물 방화죄에다가 강도 살인을 해버렸죠. 이렇게. 그럼 여기도 현주 건조물 방화하고 강도 살인인데 이거를 이렇게 합쳐서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로 처벌해버리고 끝날 것이냐, 이건 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형도 이 강도 살인이 더 세고요. 이거보다 더 세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 강도라는 부분은요. 여기에 포섭이 될 수가 없어요.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는 사람이 죽은 걸로 끝나야지 강도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강도 살인은 별도로 따로 설립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이 강도 살인이라는 죄를 여기에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강도 살인은 별도로 성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시에 줬기 때문에 상경으로 가고 강도 살인은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에 포함이 될 수 없어요. 사망만 집어넣고 강도라는 부분은 포섭이 안 되기 때문에 강도 살인죄가 별도로 따로 성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죄수 문제상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요거는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하고 강도 살인죄가 따로 가야 됩니다. 다만 상상적 경합이니까 묶어서 갈 뿐이에요. 요 강도 부분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당연히. 자, 근데 이 4번은요. 존속을 살해할 목적이죠. 존속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 건조물 방화를 했습니다. 그럼 이걸 묶어서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로만 처벌할 수 있느냐. 또 사망이 당연히 이건 존속도 사람이니까 여기 집어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원래는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로 끝내야 되는데 이게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요. 이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보다 존속살해죄가 형이 더 세요. 또 이게 더 셉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어차피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걸로만 처벌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자 일반적인 사람을 죽였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존속을 살해했을 때요. 존속을 그냥 죽이면 그냥 죽인 거하고요. 존속을 불에 태워 아버지를 죽이는 거하고요. 불에 태워서 존속을 죽입니다. 불에 태워서 존속을 죽였을 때보다 그냥 죽인 게 형이 더 세요. 이건 말이 좀 안 되잖아요. 불에 태워서 죽인 게 훨씬 더 나쁜 거잖아요. 그러면 형이 얘보다 이 불에 태워 죽인 놈이 그냥 죽인 사람보다는 더 세게 받거나 동일하게 처벌을 받아야 맞지, 불에 태워 죽인 사람이 그냥 아버지를 죽인 것보다 더 적게 받는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벌을 얘도 불에 태워 죽였어도 요거처럼은 처벌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하고 이 존속살이라는 죄를 그냥 살려둡니다. 안 없애고. 그래서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와 존속살해죄를 만들고 동시에 줬기 때문에 이걸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존속살해가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보다 형이 더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존속살해죄와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이렇게 돼요. 자, 요거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세요. 보시면 어디 뭐냐면 원래 결과적 가중법은 고의 플러스 과실이잖아요. 요게 원래 결과적 가중법입니다. 근데 우리 대법원은 고의 플러스 고의. 자, 일부러 사람을 죽였어도 똑같이 결과적 가중법으로 처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의를 했는데 이 고의죄와 이 고의죄를 따로 이렇게 처벌을 했더니 이 결과적 가중법보다 형이 더 낮더라는 거예요. 고의 과실로 간 게 고의보다 더 형이 세져 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똑같이 처리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보냈는데 문제는 이 고의범죄가 결과적 가중법보다 더 낮은 형일 때는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괜찮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의범죄가 이 결과적 가중법보다 더 형이 세버리면 얘를 집어넣어버리면 오히려 또 이게 형이 더 센데 더 센 놈을 여기다 집어넣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또 얘가 또 너무 약하게 처벌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얘가 형이 더 셀 때는 이 고의범죄가 결과적 가중법보다 형이 더 셀 때는 요거는 고의범죄를 살려둡니다. 결과적 가중법과 고의범죄를 살려둬서 상상입경으로 가고요. 고의범죄가 결과적 가중법보다 낮을 때는 그냥 이 고의범죄를 없애버립니다. 그냥 결과적 가중법 하나만 딱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자,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고의범죄를 여기 중한 결과 있잖아요. 중한 결과를 이 사람이 국가대표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국가대표 축구선수인데 이 국가대표 축구선수를 착출을 해가지고요. 청소년 축구팀에 집어넣습니다. 와일드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올림픽 대표나 청소년 축구대표로 이 국가대표 선수를 착출을 해요. 그럼 이 국가대표가 올림픽 대표로 착출이 되게 되면 더 이상은 국가대표를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그냥 올림픽 대표만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죄는 요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국가대표가 아니고 너는 올림픽 대표야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국가대표 선수가 손흥민이에요. 이 국가대표가 너무나 유명한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을 올림픽 대표에 와일드카드로 집어넣었다고 쳐봅시다. 그랬을 때 손흥민은 너는 국가대표에서 빠져라고 해버리면요. 너는 올림픽 대표만 해.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손흥민급 정도 되면 너는 국가대표도 하면서 올림픽 대표도 해. 이게 동시에 하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한 결과가 일반적인 중한 결과일 때는 결과적 가중법만 안에 다 들어가 버리는데 요 안에 이 중한 결과가 너무 큰 결과일 때는 결과적 가중법에 못 들어가고요. 이 중한 결과적 가중법 외에 요 고의범죄도 별도로 따로 안에 더 성립이 돼서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 이게 상상입기합이 된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살인죄를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현주 건조물 방화를 하면 그냥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 이렇게 하면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 살인이 존속살해예요. 존속살해에서 불을 지르면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만 있는 게 아니라 너 국가대표도 하면서 해. 그래가지고 존속살해와 이게 상상적 경합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가 강도살인이면요. 똑같아요. 강도살인이 될 때도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에다가 강도살인이 워낙 세니까 여기 강도살인 하나 살려둬가지고 상상적 경합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건 두 개의 이유는 좀 달라요. 얘는 요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상상적 경합이지만 여러분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하면 돼요. 일반 살인죄는 요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너는 일반적인 국가대표는 올림픽 대표 됐으면 너는 올림픽 대표만 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존속살해라든지 강도살인죄처럼 중한죄를 저질렀을 때는 올림픽 대표도 하면서 국가대표도 그냥 여전히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존속살해와 강도살해가 없어지지 않고 상경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또 하나 이게 살인을 저질렀을 때 현주건조물 방화를 했을 때 이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로 묶는 거는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만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동시에 있었을 때 들어가는 거지. 요게 살인 고의 살인행위 따로 하고 방화 따로 하면 이건 죄가 따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국가대표 끝나고 올림픽 대표를 하면요. 이건 따로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국가대표 경기하고 올림픽 대표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는 너는 하나만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만. 그래서 이게 올림픽 대표 하나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만 손흥민처럼 중요한 애는 너 양쪽을 다 뛰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존속살해하고 강도살해는 별도로 성립해서 상경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죄수 문제가 좀 여러분 헷갈린다고 그래서 제가 좀
여러 방면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그 중에 가장 이해가 잘 되는 방면으로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우리 사례 같은 경우는 자,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를 했습니다. 요거는 현주건조물 방화 치사죄 안에 일반 살인죄는 들어가 버립니다. 너는 국가대표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냥 올림픽 대표만 해. 이걸 특별관계라고 그래요. 너는 이제 특별히 올림픽 대표로 뽑힌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현주건조물 방화의 기수에 이른 후에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인 거는 올림픽 다 끝나고 나서 국가대표 하는 건 둘 다 따로따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묵지 않고 이게 따로 갑니다. 세 번째, 강치한 살해니까 이건 강도살해죠. 강도살인죄는 워낙 큰 죄죠. 그럼 손흥민이죠. 손흥민은 강도살인도 하고 현주건조물 방화치사도 하고 둘 다 하고 동시에 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건 상경이 드는 거예요. 존속살해도 마찬가지. 존속살해가 워낙 큰 죄이기 때문에 존속살해도 있고 현주건조물 방화살해도 있고 동시에 했죠. 그래서 두 개의 죄가 역시 상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검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는 요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